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3년 1월 19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첫째, 북한 측에 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자, 이거 인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자, 이것 또한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세히 그 혐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 측에 500만 달러를 제공했다. 자,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한 식당에서 북측 인사와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북측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송명철 부회장에게 총 500만 달러가 건네졌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김성태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배상윤은 그야말로 김성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런 조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이 북측 인사를 만나서 총 500만 달러를 건넸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김성태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경기도가 얼마나 관여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죠. 자, 총 500만 달러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건넨 그 배경이, 자, 당초에 경기도가 그 북한 측에 스마트팜 조성 비용으로 50억 원을 제공하기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물거품이 돼버리자 이걸 대신 쌍방울이 내달라 이렇게 북한 측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그 요청대로 이렇게 돈이 건네진 거라고 한다면 이걸 경기도가 몰랐겠느냐.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그 대북 송금이 어떤 경기도의 무기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냐, 이걸 알고도 아니면 함께 이렇게 공모한 것 아니냐, 이걸 검찰이 밝혀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대북 송금이 정말 김성태의 주장대로 쌍방울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리고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쌍방울의 어떤 그 횡령, 배임으로 연결되는 이런 회사 자금이냐, 자, 이것도 앞으로 밝혀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2018년, 19년, 20년까지 쌍방울은 대북 지원 사업에 아주 올인했죠. 그래서 북한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업권, 지하자원 개발, 관광지 도시 개발, 철도 건설, 이런 6개 분야에 있어서 우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 640만 달러를 외화 밀반출을 해서 이 중에 500만 달러가 지금 북한 측에 넘어갔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데, 자, 나머지 경기도와의 그 연결고리, 이걸 좀 찾아야겠죠. 왜냐하면 경기도와 이 쌍방울이 그 중간에 아태엽을 끼고 벌인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과연 이걸 단독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걸 경기도 측에서 상당 부분 뒷받침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경기도, 이재명, 이화영 그 주변의 인물들이 쌍방울과 너무나 많이 엮여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지금 이화영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죠. 법인카드를, 그러니까 부지사로 간 이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김성태가 지금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도 인정을 했고, 자, 이 외에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3억 2천만 원이 건네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화영 전 지사의 측근이었던 A씨를 쌍방울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서 약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다. 자, 이뿐만 아니라 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줬다라는 이 혐의인데, 지금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을 제공한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김성태는 주장하고 있는데, 자, 어찌되었든 돈은 건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뇌물이 아니었다라고요? 아니, 너무나 대가성이 명백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각종, 그러니까 쌍방울과 북한 측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은 오랜 기간 이 쌍방울에서 뭐 사회이사 등등, 뭐 상임고문,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면서 거의 쌍방울맨으로 불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화영이 정말 이재명과 김성태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있는 사람 아니냐. 쌍방울맨임과 동시에 뭐 이해찬과도 가깝고 이재명과도 가까운, 그래서 이 이화영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화영에게 이런 지금 5억이 넘는 금액이죠. 5억 원 플러스 알파인데 이 금액이 건네졌다. 이 부분은 지금 김성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속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지금 검찰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밝혀지고 인정이 된 부분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쌍방울과 경기도의 이 유착관계, 이 커넥션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 이 정상을 훨씬 벗어난 범주이다라는 거는 워낙에 명백해 보이죠. 그러나 지금 김성태 그리고 이재명 둘 다 서로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 한번 보실까요? 자, 이해찬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 중에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쭉 보시면, 자, 이해찬 보좌관이었던 황모 씨도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렸죠. 자, 두 번째 이화영이고, 세 번째 이재명 작년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역시나 계열사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죠. 네 번째 나승철, 역시나 이재명의 변호인단이었고, 김인숙 전 이재명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 수석이었는데, 자, 이렇게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쌍방울과 엮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를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연락한 적도 없다.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지금 뭐 두 가지 혐의는 인정을 했고, 김성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검찰에서 증거를 들이밀고 또 이걸 인정할지 좀 지켜봐야 하겠으나, 점점 이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의 커넥션은 앞으로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두고 보시죠. 감사합니다.